그 서장 좀 나와라. 마이크. 이거 초신 종로경찰서 서장님 면이 왔습니다. 예, 친일배 공로들을 비오는 종로경찰서, 예, 우리가 오늘 항의사안을 전달하고, 십수년 전부터, 예, 친일배 공로들이 소녀상을, 예, 침탈하고, 수요 집회를 못하게 막아도, 그걸 비워오고, 저희 서울에서 우리가 소녀상을 침탈하고, 일장기를 흔들고, 김희가요를 부르는 자를 우리가, 예, 응징을 했더니, 저를 수사보고서를 올려서, 집회법 위반이라고 조사하러 나오라는 겁니다. 빨리 저기 우리 오면 하자. 네네. 안 왔지. 네. 그래서 오늘 종로경찰서가 친일배 국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비호하는 일제 경찰서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저 스피커 갖고 싶어. 좋아요. 저를 종로경찰서 서장을 만나서 항의사안을 전달하고 행안부 장관을 찾아가서 종로경찰서 서장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거기 항의사안을 전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나가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위안부가 매출보다 독도는 한국 땅에 날 수 없다. 이런 자들을 비호하는 이 종로경찰서 경찰들 단언하지겠지만 수사보고서를 올려서 애국행위를 하는 시민들을 조사하겠다는 이런 반민족적, 반인류적 이런 종로경찰서 오늘 강력히 규탄하면서 항의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세요. 3개월 전에 그래서 저건 다 차렸어? 자리가 비다 보니까 갑자기 이집들 뭐 소녀상 그 미친 또라이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여기는 아니겠지만 말이 돼 이거. 소녀상을 살고자고 김희가요를 쓰는 인간들을 보호하고 그걸 야단을 쳤더니 조사하러 나오라고. 그거 내가 법원에서도 문의받은 걸. 그리고 명문자만님 그리고 여기 난공 시의 사회로운 이런 분들이 이제 소녀상에서 가세요 그럼. 싸움을 했었습니다. 다 됐어? 이 집들이 저기랑 해. 저희를 기피고 모욕죄로 지금 고소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야 저기 명담함이 종로경찰서 그리고 서대표도 이리 와요. 조사. 하는 양반들이 오히려 이 민주시민 피해자. 또 저기 뭐야 종로경찰서에 또 소환 받았던 사람 또 있어요? 저요. 그럼 열받으세요. 근데 저 다 무혐의 받았어요. 아니 무혐의 받아서도 나오세요. 저 아니 무혐 나도 그냥. 피해자들. 아니 경찰들이 좀 한 번씩 다 끌려가지고 여기 있으면 다 한 번씩 받은 사람들이야. 소환 종로경찰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원하는 말 모아주시고요. 저기 세워놓고 좋아요는 화면 두 번 터치. 우리 인원 많아 보이게. 그래 인원 많아 보이게 쓰자. 그게 낫겠다. 인원 많아 보이게 쓰자고. 저도 앞에 가서 쓰겠습니다. 인원 문제 때문에 좀 앞에 가서 서서 같이 좀 이렇게 쓰는 필요가 있어. 기자회견문은 니키가 할 거라. 명장함이 뭐지? 이거는 성소. 형도 그걸 당했어. 가공을 당했지. 왜냐면 무기는 하나를 있어야 돼. 자, 오늘 맞아요. 그다음에 최 목사님 발언, 그다음에 하면서 기자회견문 이렇게 저기 한 2시까지는 해야 돼요. 2시요? 그리고 여기서 농성에 들어갈 테니까 알짜리 좀 해. 오늘 처리하는 공사지. 여기 예, 허장 나오는. 왼쪽 뒤에도. 알겠습니다. 자, 다시 피해 당사자분들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나 오늘 종로경찰서 항의사안 그 위안부 그거 우리가 야단 쳤다고. 여기다 가운데 여기다 놔요. 여기가 좀 밀어가지고. 그 마이크 줘요 마이크. 자, 그래서 오늘
오늘 평택 기자회견 오늘 서울에서 많은 주요 미디어들이 다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 왜 우리가 종로경찰서에 와서 기자회견을 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도 오늘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희 아직도 수구 매판 세력들이 이 나라를 욕보이고 있다는 것, 그걸 증명하고, 오늘 특별히 종로경찰서,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항일 무장 투쟁기에 수많은 독립 애국지사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살육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런 과거 역사를 지우치고 민주경찰로, 애국경찰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장 드높게 고발하고, 그 고발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경찰로, 애국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왜 기자회견을 해야 했는지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지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들어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안에 계시는 종로경찰서 경찰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저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 민초들이 나서서 항일운동도 하고 의병도 해서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우리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강원에 나가서 윤석열을 파면해서 감옥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경찰이라는 건 뭘 합니까? 정의와 양심에 따라 공무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섭에 젖어서 이 종로경찰서가 친일 매국노들 비호를 하는 게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부터 비호해도 종로경찰서가 이게 관습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고쳐지지 않고 친일 매국노들이 고발하면 빨리 나가서 조사받으라고 그러고, 우리가 친일 매국노에 대해서 음직하거나 규탄을 하면 귀전으로 들리고 노동에 맞고, 친일 매국노들이 소녀상안에 집회를 한다면 거기다 철망을 쳐서 보호해주고, 소녀상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다 철망을 쳐가지고 가둬놓고, 그걸 친일 매국노들이 거기서 일자기를 들고 소녀상에 비닐을 씌우고 소녀상을 모욕하고 위안부 매춘부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종로경찰서가 아무런 것도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로경찰서장 당장 그만두세요. 이렇게 민족을 심없는 경찰서장이 종로서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종로경찰서장은 저 같은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족주의자가 종로경찰서의 서장으로 오기를 강력히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하면서, 행안부 장관도 이런 종로경찰서의 행위를 제가 일일이 서류로 다 보낼 테니까 보시고 판단해서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설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 또 경찰 여러분, 오늘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일장기를 들고 소녀상을 모욕하는 친일 매국 구구단체에게 집회허가를 해주고 그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집시법 위반이라며 수사통보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공권력의 이름을 빌린 역사보복이며 매국행위 아닙니까? 우리는 종로경찰서에 묻습니다. 13세 아동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부른 자들이, 소녀상을 향해 일자기를 흔드는 자들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자들이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친일 매국구구 유석순 이의원 김정은은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인권을 짓밟는 자유가 아닙니다. 외에도 일본군주의화를 명백한 전쟁범죄, 야동성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로경찰서는 그 감지자 모욕하는 집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공공의 지지를 밝히고
권력을 감시하며 사회적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보역 발언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혐의를 조장하는 발언입니다. 독일은 나치 찬양 홀로코스트 부정 전범미화를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진실과 피해자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도 일제 찬양과 위안부 보역을 처벌하는 법적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친일 외국 국어들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 할 수 없다. 위안부는 모두 돈 벌러 간 매춘부다. 강제 지기온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일제 침략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을 잊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석수입니다. 그는 그를 찾아가 응기했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항상 친일파 후손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들이 된 택이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낙성대 연구소 누라이트 리박스쿨 이들은 일본의 돈을 받고 일본의 역사관을 퍼뜨립니다. 동영상을 철회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전국의 학교에 친일 매국 극우 강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병호이라는 자는 전국의 소년상에 중물이라는 팻말을 씌우고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독일 베를린까지 가서 소녀상 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가 강사로 활동한 리박스쿨은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울교육청 정규시 교육감은 뭐라고 있습니까? 이런 김정은 같은 자들이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위안부는 내춘부라고 가르쳤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수탈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대체 법은 이들을 왜 처벌하지 못합니까? 김정은 소년상 모욕 혐의에 강공을 부착이라는 경범죄를 적용해서 겨우 벌금 10만원을 법원이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이 사회에서 누가 이런 자들을 비호하라고 시켰습니까? 혹시 종로경찰서가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일제 잔향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일제를 묘하거나 위안부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나라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독일은 1985년 나치 찬양 전범위와 처벌법을 제정했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법원은 진표를 감싸고 정의로운 시민을 고소합니다. 조폐근 좋은 위안부를 모욕한 자를 구제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은 유지를 선고받았고 이번 딱 한 번 무지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정이든 극우 외국 극우를 욕설을 했다고 한 부분에 오랜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후보로 세상이 바뀌니까 법원이 정신을 차렸는데 아직도 이 종로경찰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과거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로경찰서에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의 경찰입니까? 국민의 경찰입니까? 일본의 경찰입니까? 소녀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상처이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경고입니다. 그 소녀상을 청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종로경찰서장은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로경찰서에 항의사안을 전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잊지 마십시오. 일제 침략과
친일파들의 매국으로 인해 부모는 자식을 잃고 피눈물을 삼켰고 자식은 부모를 잃고 개탄바닥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전적인 토착의원의 준동으로 그 잔담했던 역사가 또다시 과학까지 다가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 집을 지키지 않으면 그 누가 목숨을 담보로 내 집을 지켜줄 겁니까? 내가 지금 국난을 막지 못하면 고세에 누가 남아있어 조상이라 기릴 것입니까? 종로경찰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진실을 비호하는 공권력을 규탄합니다. 역사를 지키는 싸움, 지금부터 종로경찰서와 마인 싸움 시작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80이 안 된 청춘이 힘차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여기 뒤에 서 계신 분들은 바로 매국 구구들에게 의해서 고발당해서 조사받고 또 송치됐는데 무혐의로 다 흘리셨고 지금 조사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기 종로교에서 보니까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그 장막에 가려서 그걸 가려갖고 오히려 매국 본사 그리고 혐오와 차별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건 절대로 헌법적이지 않습니다.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정확하게 규탄하고 단호하게 규탄해서 다시는 그러한 매국 구구들이 대한민국을 욕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재형 목사님이신데 대우병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미국의 글렌데이죠? 목사님 글렌데이 소녀상을 지키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그 존중과 감사의 표창도 하고 그랬던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오늘 종로경찰서 이 소녀상 관련돼서 있어진 일에 대해서 또 목사님이 나오셔서 준엄하게 경고의 말씀 해주실 겁니다. 우리 최재형 목사님 함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와! 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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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경현 종로경찰서장님에게 묻습니다. 민주 정부 경찰의 가장 상징적인 경찰서가 바로 종로경찰서라고 하는 입지적 조건과 그 캐릭터와 역사성이 온 국민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종로경찰서의 서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서장의 지휘를 함으로써 민주 시민들과 위안부 지키기와 알리기를 불철주의하는 분들에게 어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그분들을 어찌 고발하고 인지수사하고 소환하는 만행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재미교포로서 그랜데일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며 개신교 담당 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즉각 거기서도 장례식 예배, 추도 예배를 집례하고 위안부 피해 국가 16개 국가 이민 커뮤니티에 해당되는 그런 시민들도 와서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함께 장례식 예배도 하고 추도식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해왔고 미국 정부에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미국 사람들과 미국 정부는, 미 의회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꾸몄는가 하면 이 위안부 문제를 인권 문제로 접근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동맹이고 한국도 동맹이기 때문에 어느 편도 들지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인권 문제로 접근하니까 폭발적으로 미국 시민들의 반응이 있어서, 그래서 전국에 소녀상들이 세워지고 이것이 미국 시민들의 의회의 지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요, 반인륜적 아동 성 착취 범죄인데 이것을 옹호하고 위안부는 자발적 내춘부라고 구호를 외치며 김병현 일당이 소녀상 앞을 온통 일장기로 뒤덮으며 역사의 칼날을 휘두르는 만행을 저질렀을 때 우리 백운정 대표님과 그리고 뜻있는 많은 우리 애국 열사들이 김병현 일당을 제재하고 그리고 자제를 요청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못된 짓을 진행하니까 때로는 욕설도 나오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경찰 법령과 규정이 어떠하는지는 몰라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종로경찰서라면 역사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상식과 기본 정서에 순하는 그런 행정 업무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기계적으로 이런 매국노를 정죄했다고 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인지수사를 하고 소환을 한단 말입니까? 경찰서에서 표창장은 주지 못할 망정 강도를 때려잡으면 불러다가 경찰이 그 강도를 잡은 사람을 표창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칼을 든 물리적인 칼을 든 범죄자를 억압하고 제압한 공로보다 사실은 역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온통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저런 자들을 응징한 우리 서울의 소녀와 백 대표 그리고 많은 뜻있는 이 열사들을 표창장은 주지 못할 망정 이게 무슨 망령된 행정처벌이냐 말입니다. 윤호중 해안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모든 분들에게 저희는 끝까지 이것을 취소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해서 종로경찰서장 공경현 총경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황교안 집 앞에 가서 처음에 황교안 당 사무실 앞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했죠. 오늘 드디어 황교안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체포돼 가지고 내란 특검으로 호송됐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함성 한번 질러요. 우리는 이긴다! 이긴다! 사회자가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셔갖고 배우 여러분 최재형 목사님이 원래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한국에 하도 오래 와서 요즘 영어가 안 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 얼른 미국 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최 목사님 미국 가서 또 가족들도 만나야 되니까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항의 서한
항의서한 우리 아니 저기 기자회견부터 기자회견문. 예, 기자회견문부터 먼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회견문은 리키 사모시 사회를 보는 시선. 우리 언론사주 우리 마이크를 제가 좀 들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기자회견문 낭독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기자회견문 종로경찰서의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 모욕 집회 허가와 시민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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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노와 절망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일장기를 흔들며 평화의 소대상을 모욕한 친일 매국 극우 세력에게 집회 허가를 내주고 그에 항의한 정의로운 시민들에게는 집시법 위반이라면서 수사 통보를 날린 이 현실은 공권력의 이름을 빌린 역사 모독이자 반민족 독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닙니다. 국가가 역사를 피해자를 모욕하는 자들을 비호하고 그에 항의한 국민들 탄압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위안부 모욕은 인류 최악의 아동 성범죄를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는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가 인정한 전시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인신매매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80% 이상이 10대 미성년자였고 초경도 하지 않은 13살 아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로경찰서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역사 조작과 피해자 모욕 발언을 보호하고 그에 분노한 시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경찰입니까? 아닙니다. 종로경찰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집회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역사적 범죄를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독일은 나치 찬양과 홀로코스트 부정 발언을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수요 시위는 30년 넘게 이어진 세계적인 인권운동입니다. 그 현장에서 소녀상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는 공공질서를 해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양심을 지킨 행동입니다. 그런데 종로경찰서는 정의로운 시민들을 수사 보고서에 올려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공권력의 본분을 망각한 채 역사적 가해자 편에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아니라 친일 매국노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친일 매국 극우들이 주도해 교육 현장까지 침투한 리박스쿨 사태는 충격적입니다.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를 국제 사기극이라 주장한 김병원이 초등학교 체험 학습 강사로 활동했고 그 교육기관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교육은 진실을 가르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역사 왜곡이 교육 현장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이며 침묵하는 공범입니다. 서울의 소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종로경찰서와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종로경찰서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집회에 대한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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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 시민에 대한 수사 통보를 즉각 폐기하고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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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은
리박스쿨 강사 활동을 전수조사하고 역사 왜곡 교육을 즉시 차단하라! 차단하라! 민주당은 일제 찬양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제정하라!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친일 왜곡 행위를 비호하는 종로 경찰서는 더 이상 국민의 경찰이 아니다!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리키 쩌렁쩌렁한 말로 억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오직 그 대상을 죽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살인, 살해, 살육밖에 없습니다. 그런 혐오와 차별을 해치되는 집단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법을 왜곡하고 인류를 말살하는 무리들을 그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외국 민주 시민은 더더욱이 이때를 더 생각해서 더 당당하게, 더 힘차게, 더 똑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항의서한을 오늘 발표하고 그리고 오늘 저기 종로경찰서 면담후에 종로경찰서장 면담을 요청하고 감사실에 가서 감사를 청구하고 못 만나면 여기서 농성이라도 해야 되니까 못 만나면 또 농성 그러면 이원 입고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야죠. 오늘 발언도 하셔야죠. 예? 시민 발언 뒤에. 시민 말을 한번 오늘 시민 발언을 한번 하실래? 누가 하실래요? 우리 왕공TV 예, 왕공TV 언론사주께서 갑작스럽게 마이크 잡았는데 안녕하세요, 망공팀입니다. 저희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 범죄자 아닙니다. 진짜 진정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애국 시민들을 범죄자로 고소고발한 종로경찰서장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간단하게. 종로경찰서장이 제정신을 차리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경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항의서한문 오늘 우리 명자맘 여러분 명자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발 한 10건 당했어. 감옥 갈 거야. 범죄가 누적돼가지고 고발이 10건 없이 감옥 가면 명치유물이 윤석열 6억보다 더 많이 넣어줍시다. 100억! 1000억! 1조! 들어가는 말보다 더한 것 같아. 자, 명자맘 우리 여기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의서한을 읽기 전에 제가 대한민국의 전 국민과 함께 다짐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위안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이것을 번역을 했을 때 comfort woman 그러면은 일본군의 그 잔악한 성착취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sexual slavery 해서 그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길다 하더라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고 얘기해야지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발신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수신 종로 경찰서 서장, 일시 2025년 11월 12일. 제목 매곡로 김병헌 일당의 일제 아동 성착취 범죄 옹호 집회를 허가하고 보호하는 종로 경찰서의 아동 성착취 범죄 비호 행태. 내용 서울의 소리는
아래와 같은 종로경찰서의 아동 성착취 범죄 비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매국노 김병헌 일당의 아동 성착취 범죄 옹호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혐오 집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일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80%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그중 상당수가 초경조차 치르지 못한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일제 위안부 전쟁 범죄는 엄연한 아동 성착취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는 일제 아동 성착취 범죄를 옹호하는 이 김병헌 일당의 집회 신고를 용인하고 보호함으로써 명백한 아동 성착취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2. 친일 역사 왜곡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리박스쿨의 강사로 활동했던 김병헌과 그 일당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감히 일장기를 휘두르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일장기로 소녀상을 덮어버리는 만행까지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국민이 소녀상 코앞에서 일장기를 휘날리는 김병헌 일당을 지탄하자 일부러 일장기로 소녀상을 뒤덮으며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는 김병헌 일당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세게 항의하는 국민들을 인지수사를 한다며 경찰서로 소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종로경찰서의 매국 행위이자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한 비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김병헌 일당의 소녀상 앞 집회는 일본군 성노예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하하는 혐오 집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매국노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위안부는 일본 일종의 매춘이다 라는 발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당시 재판부가 강의실 내에서 학문적 견해를 용인했던 것일 뿐 범사회적인 통용을 용인했던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재판부는 매국노 유석춘이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짓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중히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헌 일당이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외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혐오 집회라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80% 이상이 아동이나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동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해 사실을 접하지 못한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그분들을 동원한 것이 전쟁 범죄가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범죄는 전쟁 범죄이기 이전에 반드시 국제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수만 명의 아동 및 미성년자들을 유인 및 납치 강간했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아동 성범죄였던 것입니다. 일본 여성 네트워크 니시노 루미코 대표의 분석에 의하면 위안부 피해자 증언의 86.5%가 미성년 연행이었고 윤종옥 교수가 보건사회부에 신고된 56건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체 80%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당시 연령을 살펴보면 기론옥 할머니 13세, 김학순 할머니 14세, 안정순 할머니 14세 등 지금도 법적으로 아동으로 분류되는 피해자가 상당수였으며 김복동 할머니 15세, 강덕경 할머니 16세, 이용수 할머니 17세 등 대부분 17세 이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2015년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강행한 직후 미국 델라웨어대 마가렛 교수는 분노를 금치 못한 나머지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기고를 했습니다. 잔인한 성노예 시스템의 많은 대상들은 성인 여성이 아니라 초경도 하지 않은 13세 혹은 14세의 소녀들이었다. 그들은 매일 강간에 받쳐지기 위해 짐짝처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전선으로 실려갔다. 이는 전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아동 인신 매매이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 일본의 국가적인 대규모의 아동 성범죄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제가 초경조차 겪지 않은 어린 소녀들을 주로 납치, 유괴한 이유가 단지 일본군에게 성병 위험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경악을 넘어서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스로 사리 판단을 명확히 내릴 수 없는 15세 전후의 어린 소녀들이 피해자의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였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일본과 국내 매국노들은 역사 왜곡을 넘어서 현재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아동 성착취 범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은 범국가적인 성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침탈당한 어린 소녀들을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무참히 사륙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서도 여전히 뻔뻔하게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국내 매국노들까지 덩달아 일본의 억지 주장에 부하 내동을 하고 있다는 이 통탄할 현실입니다. 비교적 과거에 비해 성장이 빠른 현대에도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촉법 소년이라 하여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금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정확한 사리 판단 능력이 없어 처벌 또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경도 치르지 못한 어리고 어린 여리고 여린 소녀들에게 자발적 매춘부라고 외치고 있으니 어찌 천인 공노할 범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일본은 이와 같은 전쟁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국제적인 사이비 재단까지 만들고 매년 7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살포하며 일제 전쟁 범죄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산재에 있는 매국노들은 일본의 돈과 지령을 받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 대부분이 자발적 매춘부라 하며 사실 왜곡을 넘어서서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있는 작금에 묵고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일본의 전쟁 범죄는 문제 삼아왔지만 매국 학자들과 매국노들의 준동으로 정작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아동 성범죄와 은폐에 대해서는 미처 문제 제기조차 해오지 못했음은 물론 여전히 고령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 매국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과거 일제강점기에 36년간 자원수탈은 물론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강제징용도 모자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까지 그가 무도한 전쟁 범죄를 일삼은 일제 일장기가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종로에 휘날린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모독일진데 과거 국가가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했던, 그래서 더욱 안타깝기 그지없는 소녀상까지 침탈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자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일제 말기에 일본군의 성병이 만연해지자 성병을 예방한다는 구실로 성경험이 전무한 15세 전후의 어린 소녀들을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며 속여 성노예로 무참히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여린 아가들은 성노예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일본노예 팔 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려나갔으며 전쟁 말기에는 증거인멸이라는 정치 공작에 집단 학살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한의 중년 부모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소녀상을 바라보느라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지켜주지 못했던, 부모가 무능해서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아가들, 그 여리고 여린 몸으로 일제의 서슬퍼런 총칼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홀로 몸부림쳐야 했던 우리 아가들, 늦게나마 그 아가들의 영혼이라도 달래주기 위해 그 아가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소녀상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한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우리 서울의 소리는 과거 생존 독립 지사들께서 직접 서울의 소리에 명하셨던 민족 언론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위의 사안들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종로 경찰서에 고하는 바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민족 언론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조 태도. 식시법으로 지금 신고를 고소를 하고. 네. 피가 거꾸로 쏟는, 거꾸로 쏟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로 경찰서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종로 경찰서 감사실에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단단히 묻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는 종로 경찰서에서 이러한 반역사적, 반인륜적, 반헌법적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력히 경고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기자회견은 다 마치고요. 오늘 초심 백은정 대표님하고 최재원 목사님, 그리고 오늘 선언문을 읽으신 우리 명자맘 세 분이서 오늘 종로경찰서로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 항의 서한 하나만 들고, 자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의서한 전달하는 저는 입구까지 갈게요. 입구까지. 네, 앞에 보고 앞에.
안녕하세요. 다 보냈어요. 우원씨 국회의장까지. 자, 우리 세 분만 들어가시고 나머지 네. 분들은 안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안 들어가요. 우리는 입구까지만. 네. 아니 10년 사람이 가셔야지. 박목사님. 박 목사님 4분 들어가셔. 박 목사님까지? 네, 4분 들어가셔야 박 목사님까지. 박 목사님까지 4분. 목사님이 가셔야 공을 못 들어야지. 너 들어가야지. 한 분만 들어가세요. 우리 소리 카메라 한 대 들어가세요. 카메라. 서울의 소리 카메라. 네. 나는 피고소에 있는데. 네. 피고 일단 대표로 네. 안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서장한테 다른 건 아니고 항의 사안을 좀 전달하겠다 하는데 서장님이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일단은 항의 사안 서장한테 전달하고 아까 항의 사안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 이거 전부 다 니키도 이거 하나만 써. 우리 이 항의 사안을 한 300명 보내서 이분들이 이때 전약금 쉽게 제가 왜 억울하냐면요. 김병헌이가 위안부 향에다가 경찰이 허가를 내줘서 거기를 다 틀어막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해놓고 거기 일장기를 들고 기미가를 들고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또 여기 사람 다 넣고 권여상 얼굴에 새끼를 저기 할 때까지 검정 봉투를 씌우고 이제 그랬더니 법원에서 10만 원 걸고 무슨 경범죄로 10만 원 걸고 물렸다. 한개 안 되지 집어넣었어. 제 가방 놓고 그걸 왔는데 보고 제가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매국놈 이 개 같은 놈아 때려 죽인다. 너 내 손에 맞아 죽을 줄 알아라. 했더니 김병헌이는 또 고소했어. 그 협박 고욕죄로. 그래 김병헌이 고소하면 어쩔 수 없다 치더라고. 그 당시 항의하는 명사맘에나 나를 집회 신고도 안 하고 거기 와서 기자회견 한다고 집회같이 했다. 이래가지고 종로경찰서 어떤 경찰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지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수사보고를 올려서 종로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내가 몇 개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조사받으러 와야 된다. 절대 난 앞으로 조사 안 갈 거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와라. 앞으로 내가 이런 어떤 매국 행위 관련해서는 절대 안 가겠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이제 천혜진 대표도 그때 안녕하십니까? 함께 연자맘님도 그랬는데 두 사람은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그래. 근데 나는 안 가. 그 사람이 받으러 가든 말든 나는 절대 안 갈 거다. 알아서 받으러 갈 거다. 나 명자맘 왜 가냐 가지 마라 그랬는데 뭐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 대표도 서 대진 대표 갔어? 지금 저기 질서 유지 10명 정도 받아서 300명 신고하려고요. 들어가셨다가 나온 거 진행사항을 뭐 잠깐 알려주세요. 네. 지금 여기 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서장이 없대요. 없어서 뭐 어디를 딴 데로 갔대요. 그러니까 내고 가라고 그러는데 최재형 목사님 말씀은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우리가 뭐냐면 이 서류가요 서장 정도 되면은 이렇게 써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에 박혀 있는 거지 이게 전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작을 말았죠. 그러니까 직접 전달하겠다고 진을 치고서 그 있겠다고 지금 하시는. 명령함도 하나 써줘. 여기 질서 유지. 여기 종로타워하고요. 세개 맡고 있어. 파란 거 샀어 내가. 좋아. 기다릴 건데. 서장에게 직접 전달해야죠. 맞아요. 안 그러면은 또 유야무야 또 돼요. 요거 하나 써줘. 이게 지금 이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진을 치고 있다가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읽지도 않죠. 어떻게 읽어요? 아니면은 서장 위치를 알려주던가. 우리 찾아갈게. 그래서 찾아간다고 했더니 그거는 급비 상황. 그렇죠. 또 아무래도 서장급이면은 또 알려주질 못하죠. 어디요? 수요 집회하는데 수요 집회. 서장상으로. 가셨던 일 좀 잠깐 제가 보고 좀 하세요. 결과 보고. 지금
공경현 종로경찰서장은 외출해서 공석 중인 건 맞고, 그래서 감찰관을 만나서 감찰관이 우리가 얘기하는 걸 녹음하는 걸로 하고 메모해서 잘 숙지하고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는 감찰관, 경찰서장, 일반 직원들 돌려보라고 거기에서 또 더 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민원실 통하지 않고 감찰관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 그거와는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 윤호중 행안부 장관, 그리고 전 국회의원들한테도 문서 파일로 다 이 내용을 발송하기로 그렇게 했고, 그것도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한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 대표님과 우리 애국 활동가들에게 고발하고 인지수사하고 소환 요청 오는 거를 즉각 취소하라. 그리고 그 김병현 일당이 그 위안부 소녀상에서 집회하고 시위를 신청할 때, 신고를 할 때 그거를 응해주지 말아라. 그거는 아주 파렴치한 매국노 일당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종로경찰서가 일반 다른 집회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취급을 해서 경찰의 규정대로 그렇게 집회 허가를 한다는 거는 반역사적인 거다. 그러면 계속 문제가 많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로경찰서장님이나 종로경찰서 전 직원들이 내부 공부를 해서 소녀상 관할 경찰이다 보니까 어떤 역사 공부나 위안부 공부를 좀 더 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잘 집회법에 무조건 결부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큰 역사의 오명을 남기는 경찰서가 되지 말아라. 그런 것 등등을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리포트 해줬습니다. 그리고 백 대표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건 직접 백 대표님한테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래요. 지금 현재 종로경찰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제일 짚어준 게 이 이명박 때 뉴라이트가 발생해서 지금 그런 김병헌 같은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매국 폭로들의 행위가 극도로 지금 많아졌죠. 그래서 제가 서장한테 얘기해서 서장이 작년에 왔대요. 그러면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니 매국노들이 윤석열을 만들고 김건희나 윤석열과 같이 전화도 통화하는 애들이다. 그 애들이 그래서 윤석열 눈치 때문에 못했더라도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앞으로 이 소녀상 문제를 뭐 친일 매국 행위라고 얘기하지 마라. 국제적으로 아동 성범죄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유엔에서 인정된 아동 성범죄를 호도하고 그걸 모욕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걸리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우리 봤듯이 항의 서한을 다 복사해서 주고 특히나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항의 서한에 된 내용들을 거기 나가 있는 경찰들도 어쩔 수 없이 집회하는 걸 허가를 내주더라도 옳지 않은 일이지 않냐. 눈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경찰들한테 그 항의 사안을 좀 읽어보도록 하나씩 좀 해서 어떤 소녀상과 일본군의 그 어떤 성노예 착취 부분에 인지를 하게 되면 그 경찰들도 김병헌에 대해서 좀 그런 보는 눈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결국 이번에 제가 목표로 한 거는 김용만 의원과 내가 약속한 게 있어요. 김용만 의원이 국회의원 될 때 일제 찬양 금지법 이걸 공약을 내걸었거든. 근데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국회의원이 된지. 그런데도 지금 그걸 발의한다 하고 안 했는데 내가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뭐 누구 장관들도 만나서 진행을 해볼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김병헌의 그 소녀상 모욕 행위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일제 찬양 금지법
일명 또 역사왜곡 방지법을 우리는 만드는데 지금 시발점으로 삼겠다. 여러분들 내가 12월 달에는 국회 앞에 가서 단식농성도 할 수 있어요. 만들더라고. 버스 있는 데 가서 하면 돼요. 그 전에 21대 때 양형자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양형자가 5.18 왜곡 방지법하고 역사왜곡 방지법을 두 개를 국회에다가 발의를 했는데 이상하게 광주법은 통과됐잖아. 네. 그래가지고 지만원이 감옥 갔잖아. 네. 만일 역사왜곡 방지법이 통과되면 김병헌이도 감옥 간단 말이에요. 지만원, 이인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독일에서 뭐 이런 나치 찬양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제정돼서 처벌을 하듯이 우리나라도 빨리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을 만들지 않으면 이 친일 매국노들의 이런 악질들이 계속해서 바로 올 거다. 우리가 광주 왜곡법 만들어지고 쭉 들어갔잖아. 김상지도 뭐 깎아오고 그냥 5.18은 뭐 사기다 이러다 낄소리도 못하잖아. 역사왜곡 방지법만이 우리나라 정체성, 이 친일 역사 왜곡을 막는 길이다. 저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왜곡 방지법 제정하는데 힘을 좀 모아가겠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시고 함께 좀 우리 많은 유튜브 방송을 오셨는데 함께 해주시고 특히 명자맘님이나 누구지 여기 이름이? 리키.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김병현이라는 자가 자기 보호 차원에서 자기 권리 차원에서 적반하장으로 국가인권위에 고발을 한 겁니다. 종로경찰서를. 그러니까 종로경찰서 측에서는 또 공평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결국은 또 우리 백 대표님도 소환하고 자꾸 이런 작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규정에 따르지 말고 넓은 그림으로 본질적인 거에 접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거에 접근해라. 규정에 따르지 말고 저 김병현이라는 일당은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일본을 옹호하고 그 엄청난 국제사회나 유엔에서 규정한 아동 성범죄 위안부 문제를 이거를 옹호하고 또 위안부들을 모독하는 이런 매국노 짓인데 이거를 경찰 규정에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종로경찰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 하면 이제 종로경찰서 경찰 대한민국의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사들 뭘로 재판하는 줄 아세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그래요. 양심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경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찰도 공무를 수행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양심에 따르지 않고 매국노를 옹호하고 매국노나 애국자나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거, 중립이라는 거는 제대로 지키는 게 정의로운 사람, 약자를 편을 드는 게 중립이고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경찰들 들으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무 수행해라. 여기 우리 경찰관 여러분 법과 양심에 따라 공무 수행해요. 양심 없이 말이야.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